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88호 제13면 기사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중 과학관의 장애 학생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비 6억 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확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용인중학교 사이언스홀, 과학관에 장애 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6억 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반영됐다고 용인시가 22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용인중학교 과학관 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전액 반영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상일 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2005년 신축돼 과학실, 기술실, 음악실 등으로 사용하는 용인중학교 5층 과학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 학생들이 교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김은숙 용인중 교장의 이야기를 듣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협의에 나섰다. 시는 용인중학교의 현황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경기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해 올해 초 경기도교육청에 3억 원 예산 편성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건물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 증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3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6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에 시는 경기도교육청에 증액된 사업비 전액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예산을 증액했다. 시는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설계 용역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며 예산 배정과 동시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로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김은숙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장애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경기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며 용인중학교 사정을 잘 헤아려서 예산 지원을 해주시기로 한 임태희 교육감님과 경기교육청의 공직자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용인교육지원청 공직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초중고 교장, 학부모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매년 13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이 시장의 간담회에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 시장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차례 걸쳐 간담회를 열어 85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약 60%인 512건은 완료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다. 올해에는 지난 8일 처인구 초등학교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9일 기흥구 초등학교장, 10일 수지구 초등학교장, 11일 수지 죽전 동백 구성 중학교 교장, 15일 고등학교장 간담회 등 5차례에 걸쳐 만났으며 앞으로 처인 기흥 중학교 교장과 특수학교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가을에는 초, 중, 고 학부모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마무리. 용인특례시 시장 이상일은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올해 용인에서 처음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가구 30곳의 고효율 냉방기기, 벽걸이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시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지난 6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했다. 지원을 받은 취약가구는 주거환경 개선에 큰 만족을 표했다. 또한 이번 사업으로 보급된 고효율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약 15%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기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방기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기후 불평등은 기후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대응 능력과 취약성 등의 차이로 계층 또는 지역 간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 시는 한전과 기후변화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50곳의 시설당 최대 320만 원 한도에서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용인특례시가 총 예산의 35%, 한국전력공사가 50%, 경기도가 15%의 예산을 부담해 총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미 양지요양원 등 18곳의 냉난방기 설치가 마무리됐고 9곳은 한국전력공사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시설은 8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냉난방 시설을 준비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진행한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은 복지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 완화, 온실가스 저감까지 고려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21주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송경주 은 2025년 7월 18일 금 개관 2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애니원 투 애니원 누구나 함께 의장복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21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표창 및 감사패 수여식 후원 전달식 사진 콘테스트 발표 행운권 추첨 및 선물 나눔 복지관 신규 차량 제막식 삼계탕 나눔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기념식에는 경기도의회, 의정부시 의회 의원을 비롯해 복지관 이용고객과 가족,
자원봉사자, 후원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장애인 복지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에게 감사패와 함께 복지관 이용자의 손편지가 전달되며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열린 신규 차량 제막식에는 내빈과 복지관 이용자, 보호자 등이 함께해 새롭게 등록된 복지관 차량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점심시간에는 기아 무브온 후원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가 열려 무더운 여름 건강한 기운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송경주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은 복지관 21살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 장애인 복지의 중심 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송양유치원 특수학급, 도담대이 물놀이로 시원한 여름 추억 팡팡. 송양유치원, 원장 유은혜, 특수학급은 7월 11일, 금, 신나는 물놀이 여름철 야외놀이 프로그램으로 도담데이를 운영하였다. 특수학급 유아는 분기별로 계획된 도담데이를 통해 계절에 맞는 신체활동과 협동놀이를 경험하고 있다. 도담데이는 통합학급에서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기 어려운 특수유아들이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고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통합학급에서 노래와 놀이를 함께할 수 있는 사회성을 증진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4월에는 도자기에 물든 봄놀이를 하며 나만의 꽃 도자기 접시를 만들었고 7월에는 신나는 물놀이를 하며 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시원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특수유아들이 사회적 기술을 기르고 서로 자연스럽게 친구 맺기를 경험하였다. 도담데이는 놀이를 통해 반복적인 규칙을 익히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며 협동적인 경험을 통해 우정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놀이를 통한 전인적 경험은 유아들의 자기 표현력 향상과 심리적 안정, 긍정적 자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양유치원 원장, 유은혜, 은 모든 유아들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가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2025년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 개최. 이천시, 시장 김경희, 는 지역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천시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구성하여 7월 11일 회의를 개최했다. 이천시 지역사회재활협의체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고자 조직된 민관협력협의체로 지역 보건의료복지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 구성은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 남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이천시청 주택과,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천시 지체장애인협회, SRC 재활병원 등 7개 기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관을 포함하여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현황과 재활사업 운영 방향을 나누고 지역자원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 관리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홍신규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에서 협력하여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지원되길 바라며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고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천시 신둔면,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인문교실 첫발 내딛다. 이천시 신둔면, 면장 박준모, 은 7월 15일,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하나로 찾아가는 인문교실을 개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배움을 넘어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인문학 기반의 평생교육 과정이다. 배움의 현장은 교실이 아닌 삶의 자리로 그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수업은 우리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세상이라는 테마 속에서 음악, 미술, 스포츠, 자연 등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마주하는 여정으로 구성된다. 우리 영역에서는 달라서 더 아름다운 우리, 감정의 공감, 갈등을 풀어내는 지혜 등 사람 사이의 관계와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되었고 세상 영역에서는 노래로 마음을 열고 그림으로 감정을 나누며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풍성한 인문 교양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박준모 신둔면장은 이 프로그램이 우리 장애인분들의 일상에 작은 설렘과 자신감을 더해주기를 바란다라면서 배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 배움이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